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100가지 물건으로 역사를 돌아보는 일이 꽤 재미있겠다. 그것도 여성의 역사라면 같은 역사의 기술이라도 다르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목차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100가지 물건을 가지고 여성의 역사를 쓴다라고 하면 어떤 물건을 고르게 될까요?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같은 그런 여성의 삶에 기여했다고 여겨지는 물건들이 과학의 발전과 함께 등장했겠지.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짐작하고 있었는데 제가 예상했던 과학의 발전과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제품들은 전체 챕터 8개 중에 2번 챕터와 3번 챕터에 나뉘어서 설명이 되고요. 저의 이 빈약한 상상력과는 사뭇 다른 100가지의 물건들 혹은 사건들,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꽤 놀라웠어요. 이 책에서 말하는 100가지의 물건들은 여성들의 삶에 영향을 끼쳤거나 여성에 의해 만들어졌거나 또는 지금까지도 여성들에게 영향을 주는 물건들로 골랐는데요. 이 물건들을 중심으로 여성의 몸, 여성의 역할, 아름다움에 대한 의식이라던가 노동, 문화, 정치 같은 여러 분야에 걸친 역사를 담아냅니다. 예를 들어서 재봉틀이나 빨래 방망이에서부터 코르셋, 아내 판매 광고, 그리고 의료용 바이브레이터까지 등장하고요. 또 마리 퀴리의 책상에서부터 마릴린 monroe의 원피스 같은 정말 허를 찌르는 물건들이 여성의 역사를 말합니다. 아마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 여성과 소통하고 싶은 모든 분들이 흥미롭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일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리고요.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100가지 물건으로 다시 쓰는 여성 세계사. 매기 앤드루스, 제니스 로마스 지음, 홍승원 옮김, 웅진 지식하우스. 이 책은 총 8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8가지 챕터에 100가지 물건들이 쭉 나열이 되는데요. 물건 하나하나에 얽힌 이야기들이 굉장히 놀랍고 흥미진진하고 가끔은 끔찍하고 여기저기로 가지가 뻗쳐 있어요. 100가지의 물건에 대한 옴니버스식 구성이어서 아무 페이지나 흥미로운 부분을 펼쳐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희진 박사님이 이 책의 추천사에 최근 읽은 책 중에 가장 유용하면서 읽기의 쾌락에 취할 수 있는 가성비 최고의 힐링서라고 평하셨는데요. 동감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갖가지 물건들에서 알지 못했던 상식과 지식과 역사의 전말을 이끌어내서 읽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100가지나 되는 물건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각 챕터의 주제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고 그 챕터에서 인상적으로 설명하는 물건들이 무엇이 있는지 제가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 장의 주제는 몸과 모성, 섹슈얼리티예요. 여성의 경험을 미리 결정지어온 것들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 챕터에서 제일 먼저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인류의 할머니, 루시의 뼈가 나옵니다. 정말 이렇게 시작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인상적으로 읽었던 물건은 세 번째 물건인데요. 런던 고아원의 토큰이에요. 런던에서 우여곡절 끝에 고아원이 생겼는데 이 고아원에서는 아이를 받아들이는 조건이 아주 엄격했대요. 그러니까 미혼모 엄마가 심사위원단 앞에 서서 자신이 문란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대요. 참 여러 생각이 들게 하죠. 그때나 지금이나 여자들이 더 살기 힘들었을 거고 심지어 미혼모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더 살기가 힘들었을 테니까 영아 유기가 그렇게 횡행했대요. 그것뿐만이었겠어요. 여자들이 아이를 낳게 되는 수많은 상황들이 존재했겠죠. 그래서 엄마들은 아이를 낳고 자신의 아이에게 증표, 이 토큰들을 남기고 고아원에 보냈다고 해요. 문제는 이렇게 아이를 받아들인 고아원이나 일종의 미혼모 시설이었던 세탁소에서는 아이들을 노예처럼 입양을 시키고 이 미혼모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은 거예요.
이 미혼모 시설을 빙자한 세탁소에서는 아이를 입양 보낸 엄마들을 모아서 노동을 시켰는데 하루 12시간씩 침묵하면서 고된 노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시설이 꾸준히 운영이 되다가 심지어 굉장히 멀쩡하게 최근까지 운영이 되다가 1996년에 마지막 시설이 문을 닫았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런던 고아원의 토큰을 가지고 현대까지 이어지는 미혼모의 역사를 조명했어요. 놀랍죠? 또 이 챕터 안에 마스터베이션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의료용 바이브레이터가 여성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위생용품인 생리대가 여성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이야기합니다. 여성을 대상화한 포르노그래피라던가 여성의 수유, 분유에 대해서도 이 챕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챕터, 아내와 가정주부에서는 사회의 기대와 변화의 순간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아내가 된다는 것, 가정주부가 된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여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나 생각해 보게 해요. 많은 여성들에게 아내가 된다는 것은 간절하게 원하던 낭만적인 일이기도 했죠. 실제로 지금까지도 디즈니를 비롯한 굉장히 여러 동화들에서 나타나는 설정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역사를 돌아봤을 때 대다수의 여성들에게 아내가 된다는 것은 지루한 가사노동과 가족을 먹여 살리려는 노력, 그리고 어딘가로 팔려가지 않으려는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이 챕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물건은 빵 굽는 인형입니다. 여성은 3만 년 이상 빵을 구워왔다고 말해요. 또 이 챕터에서 제가 처음 본 물건이 있었는데, 정말 사진을 보기 전까지는 이렇게 끔찍한 물건인지 몰랐어요. 이 물건의 이름을 잔소리꾼 굴레라고 하더라고요. 가부장적인 기대치에 어긋나는 여성, 통상적인 여성의 관념에 도전하는 여성, 그리고 말을 불손하게 하는 여성들에게 실제로 이 굴레를 씌웠대요. 이 굴레가 쇠로 만든 틀이어서 입 안으로까지 집어넣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 굴레를 쓰면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이 굴레는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계속 사용이 되다가 굉장히 최근이죠. 1967년이 되어서야 영국 헌법에서 없어졌습니다. 여성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강요받고 있는데요. 이 굴레가 현대의 여성 혐오 표현에 이르기까지의 그런 역사적인 맥락을 설명해 줍니다. 이 두 번째 챕터에서는 여성의 재산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 여성의 결혼이 재산 증식을 위한 선택으로 이용당한 역사에 대해서 말해주고요. 가정폭력이나 빈곤 여성 지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펼쳐져요. 유엔의 조사 결과 전 세계 여성의 35%가 성폭력을 경험했고요. 영국의 어떤 지역을 조사한 결과 매주 평균 2명의 여성이 살해되고 있는데 그중 절반은 동반자, 그러니까 동거인이나 남편 혹은 남자친구에 의해서 살해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하루 평균 3명 이상의 여성이 남편이나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 것 같으세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폭력의 숫자를 생각해 보면 미국이나 영국보다 더 적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네요. 대충 알고 있던 사실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글로 기술될 때 느껴지는 씁쓸함과 안타까움이 있어요. 세 번째 장이 드디어 과학과 기술의 챕터입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좀 안타까운 역사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세 번째 파트에서는 과학의 진보로 이루어진 가사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해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짐작했던 물건인 재봉틀, 냉장고가 나오고요. 세탁기 대신 세탁기의 전신인 빨래 방망이의 역사에 대해서도 나와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수도꼭지에서 물을 받는 일이라던가 산부인과의 겸자 있죠? 이 물건이 출산의 위험을 얼마나 적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또 굉장히 의미 있는 물건이죠. 마리 퀴리가 사용하던 책상을 들어서 노벨 물리학상을 탄 최초의 교수 마리 퀴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과학과 기술을 대표하는 피임약도 이 챕터에 들어가요.
네 번째 장은 패션과 의상이라는 키워드로 여성이 스스로를 표현하는 방식을 설명했어요. 이 챕터를 보면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여성 스스로는 선택하지 않았을 굉장히 여러 가지 물건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베일, 히잡이라던가 구두, 전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코르셋 같은 물건들이 또 여성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마릴린 먼로가 입었던 원피스가 등장해서 섹슈얼리티의 이상에 대해서 말하고 실리콘 가슴을 이야기하면서 성형과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다섯 번째 장에서는 소통과 이동, 그리고 여행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여성의 참여의 수단, 그리고 탈출의 수단에 대해 이야기해요. 여성의 지성을 보여주던 여성 잡지라던가 기차 안에 여성 전용 칸의 문제, 이런 예시가 나오고요. 글로 지키는 관계를 보여주던 제1차 세계대전의 러브레터, 또 한때 여성은 타지 못하게 막았었던 자전거 같은 물건으로 여성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여섯 번째 장에서는 노동과 고용이라는 주제로 여성들이 어떻게 정체성을 발전시켜 왔는가 이야기해요. 사실 여성들이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사회가 처음부터 도와준 적은 없었죠. 여성은 늘 일해왔지만 매번 충분한 인정을 받거나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이 챕터에서는 노예 신분, 집안일, 성희롱이 빈번한 업무, 또 낮은 임금, 한정적인 고용 조건이라던가 유급 노동 후에 또 해야 하는 무급 가사, 육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챕터를 읽으면 비유의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21세기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판 노예제도, 여성을 사고파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요. 또 여성 하인, 여성 타자원, 여성 경찰, 여성 건축가, 여성 간호사 같은 직업군들을 통해서 각 직업에서 겪어온 여성들의 문제를 짚어볼 수 있어요. 이 챕터에서 일관되게 지적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세계 각국에서 일관되게 이어지는 문제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여성의 소득이 남성보다 적다는 문제입니다. 법적으로는 보장된 권리이지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일곱 번째 장에서는 창작과 문화라는 키워드로 관념에 도전하는 법을 배웁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파트예요. 물건으로 살펴본다고는 했지만 특정한 인물과 엮인 키워드들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먼저 고대 그리스 연극인 메데이아를 놓고 영아 살해와 복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또 유디트와 홀로페르네스를 두고 연대와 영감을 이야기해요. 이 이름들만 들어도 너무 읽고 싶어지지 않으세요? 이어서 브론테 자매의 동상을 놓고 여성 문학을 이야기하고 안네 프랑크의 일기를 두고 대량 학살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챕터에서 여성과 장애라던가 낙태의 권리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마지막 장은 이런 제목이에요. 여성의 정치, 그리고 살아남다. 이 책 자체가 영국 여성의 참정권 획득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쓴 책이에요. 이것도 놀랍지 않으세요? 여성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얻은 것이 이제 불과 10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 이 마지막 챕터에서는 하르셉수트 여왕의 신전을 들어서 가장 오래된 여성 권력자를 말하고요. 또 잔다르크의 반지를 들어서 신념을 위한 투쟁과 죽음을 말합니다. 제가 이런 책을 읽으면서 늘 되새기는 말은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육아를 하든 반려동물이나 식물을 키우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의 이슈는 모두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내가 아이를 키우지 않는다고 해서 아동학대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 내가 고양이를 키우지 않는다고 해서 동물권 문제가 하찮은 게 아니듯이 누군가의 저임금 문제도 나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누군가의 폭력 문제도 나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라는 말은 나의 문제가 공동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가 된다는 뜻이고
누군가의 문제는 언제든지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런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책을 읽으면서 사회와 공감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제약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역사를 기술하고자 했던 수많은 학자들의 노력으로 우리는 이런 책을 읽으며 과거로부터 배우고 또 변화한 미래를 꿈꿀 수 있겠죠. 허를 찌르는 100가지의 물건들과 100가지의 키워드를 유영하면서 그렇구나, 이건 우리의 문제구나 하고 공감하며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장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